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웃고 엔비디아 때문에 울고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를 못 가고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외국인이 오늘 엄청난 매도가 나왔어요. 이차익으로 순수하게 주식을 매도한 프로그램 매매가 거래소 코스피에 2조 5천억 엄청난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1660억 많은 외국인 매도가 출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여타 종목들이 견디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제출을 안 했죠. 이번에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불안하다. 기존에 매출을 하고 돈을 못 받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재고 자산의 감가상각을 너무 늘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런 조정을 받는 거고 요 그림은 디램 모듈, 디램 모듈이라서 디램을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좀 진한 게 2025년도고요. 이제 연한 게 2024년도입니다. 그래서 24년 대비 25년에 보시면 다 좀 진한 색들이 위에 있었는데 11월 달에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듈 수출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나왔고 12월 달이 보통 계절적으로 가장 큰 성수기거든요. 9월 달처럼 9월 달만큼의 매출이 나올지 수출이 나올지 요것도 하나의 관건이다. 수출 데이터는 봐야 되겠죠. 12월 이제 10일 단위로 나오니까 20일, 30일 이렇게 나오니까 연말에 디램 모듈 수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워낙 그 모듈 가격이 올라가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선주문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매출이 좀 크게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달에 좀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준다. 기간 조정 끝에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다시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 좀 지동 평균선하고 멀리 있어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코스닥은 벌써 60일선 언저리에 있거든요. 밑에는 120일선이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덜 올랐어요. 덜 올랐기 때문에 크게 빠질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다만 지금처럼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다음 주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게 막지막에 계속 패고 있는데 오늘도 투신에서 동시효과 때 많은 매도가 나왔죠. 요거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곱하기 2배 인버스 치면 이렇게 된다고 빠지면 인버스 치고 올라가면 또 인덱스 곱하기 2배 이런 걸 해가지고 자꾸 투신 동시효과 때 사고팔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 차익 실현 매도하다가 매수를 했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만기 제가 요게 12월 11일 목요일 둘째 주죠. 둘째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가 선물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지금 매도 금액이 거의 5조 5천억 이게 맥스가 거의 6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든 매수든 6조 정도가 맥스였어요. 우리나라 평균 보면 좀 넘어가지고 뭐 7조 원까지 매도가 나왔지만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때는 무너졌고 5조 5천억 정도 되는데 6조 대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익 실현하려면 다시 그 조금씩 산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선물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 여기서 더 빼거나 올라가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유지 정도. 박스권 내지는 이런 정도 올랐다 떨어졌다. 요게 언제까지? 12월 1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정리를 안 한다. 뭐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올라간다. 이러면은 정리하겠죠.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12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약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3주 동안의 시장은 이렇게 박스 내지는 조금 우하향, 그렇다고 이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서 박스권 내지는 조금 하향하는 정도의 이 정도의 3주간 이때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12월 11일 이후에는 주가 올라갑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선물 포지션이 거의 만기가 끝나서 정산이 되고 롤오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성산되고 아마 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이 언제냐? 결국에는 12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의 변동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별 종목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증시가 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금리 인하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올라가면 좀 당연히 이 주식 매도 포지션이 줄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는 12월 11일, 이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까지 주식을 좀 담아 놓으면 빠질 때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주간의 주식을 잘 매수하시면 또 엄청난 상승을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도래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좋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고통의 3주가 좀 시작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 돈을 푸는 아베의 어떤 그런 모티브를 같이 가겠다라고 계속해서 선거 전부터에게는 다카이치가 결국에는 200조 원이 넘는 경제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뭐냐?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엔화가 약세가 돼요. 그러면 원화도 약세되고 반대로 달러는 강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달러 환율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1,400원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뭔가 대외적인 고통이 있을 때 나타나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코로나 반발 이런 것들도 했었고 달러화가 이제 약세지면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이 1,400원이 역사적으로 뭔 큰 이벤트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 1,400원이 보면 1,470원 막 이렇게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엔화의 이런 약세 정책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차 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주식을 좀 많이 정리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돌아왔던 매물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반등 나왔다가 또 조정 나왔다가 계속 이러거든요. 최근에 아시죠? 월요일마다 올라가는 거. 주식이 꼭 월요일마다 올라가요. 그리고 또 빠지긴 하는데 하여튼 매주 지금 몇 주째 월요일마다 상승합니다. 주가가. 그러고 나서 또 빠지고는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8%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뭐 큰 움직임이 없고 오늘은 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매도에 의해서 조정을 보였고 그것도 좀 양호한 게 옛날 같았으면은 지수 저렇게 빠지면 뭐 한 5%, 뭐 4%씩 빠지는데 좀 견조하게 2.8% 정도면 양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래량도 엄청 줄었어요. 거래량이 주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줄어야 많이 안 빠져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거래량이 줄면서 뭐 소폭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급하게 매도하는 세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면서 소폭 하락하는 거는 좀 에너지를 좀 모으는 이런 단계다. 그만큼 기대하는 게 많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고, 예, 뭐 알테오젠 투자자라면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추가 기술 수출, 예, 요게 연내 언제 나올 거냐. 11월 벌써 2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한 달 안에는 나오겠죠. 예, 이래저래 좀 기다리던 소식이 나올 것 같고, 12월 8일 날 임시총이 확정이 되면 또 이것도 거래소 이전과 관련된 또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고, 예, 이래저래 이번 조정기만 잘 견뎌주면 본격적인 상승 패턴 언제요? 12월 11일. 예, 그러니까 12, 12.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육전 포지션을 풀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이후에 주가 탄력이 상당히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거래소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추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쯤 나오면 상승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아마 방어는 잘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 기관 소폭 매도했고 일부 개인이 매수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기관들이 좀 많이 사주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거래소 이전이 확정됐다. 이러면은 그거에 따른 또 패시브 매수, 좀 선점해서 들어오는 매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 탄력을 받으면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아마 이달보다는 다음 달에 좀 탄력이 좀 세게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일정만 알고 계셨다가 회사의 시간표대로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바 인적 분할 월요일 날 나오죠. 목표가가 200만 원 정도, 209만 원까지 나왔는데 71% 상승 여력이 있다. 에피스는 한 떨어질 거다. 60% 정도. 기계적인 조정 때문에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65대 35로 이제 되면 약 에피스가 30조 원 정도의 가치로 시가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에피스가 바이오 시밀러밖에 없는데 좀 비싸다. 이렇게 되면서 에피스 홀딩스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거 좀 매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하락은 이제 어쩔 수 없고 반등 요건은 뭡니까? 신약이죠. 신약. 에피스의 결정 가치를 12조 원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분할 기준가가 30조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피스가 다시 한번 이게 뭐랄까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텍 기업에서 누구를 합니까? 자, 인투셀의 ADC 후보물질 임상 지금 진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내년에 뭐 기술 수출 한 건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같이 올라갈 겁니다. 인투셀과 에피스 홀딩스가 같이 묶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래저래 지금 삼성에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인투셀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 날 삼양홀딩스도 분사돼가지고 삼양 바이오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시가총이 낮아가지고 그런 게 더 세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튼 월요일 날 삼성 바이오가 새로운 바이오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증시 격언, 우리보다 선조들 아니면 오래 주식을 했던 사람들의 격언을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거죠.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이 얘기가 뭐냐? 주가의 변동성이 있어요. 늘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 회사의 어떤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 또는 홀딩하고 있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팔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인내심이 있던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회사를 알지 못하면 인내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살 때 이 회사의 가치나 어떤 성장성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견디는 거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를.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인내심이 없는 투자자들 그리고 장기 투자할 거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은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왔으면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났을 거예요. 옛날에 포스코 들어왔다가 손절치고 나갔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난이도가 정말 세계에서 뭐 탑으로 꼽힐 정도로 그런 뭐 증시입니다. 예, 요거 장문의 문자가 오늘 와가지고 참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긴 한데,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어디에 가입을 하셨나 봐요. 이게 보니까 투자 자문사예요, 자문사. 예, 투자 자문사. 자문사인데, 자문사는 그 일임이 됩니다, 일임. 일임이라는 게 뭐냐? 계약서를 쓰고, 내가 돈을 맡길 테니까 너가 알아서 매매해줘. 이게 일임이거든요. 일임 계약서 쓰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엔캠. 엔캠. 제가 지난번 시간에 엔캠 말씀드렸는데, 몰빵해가지고 32만 원에 몰빵했는데, 어마어마한 돈, 17억이 지금 손실이 났다고. 정말, 예, 큰 돈인데 이거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극도의 공황 장애를 겪고 자책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절대 손절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5만 원대까지 빠지는 걸 보고 계셨다고.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 엔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엔캠. 예, 참, 오정광이네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 말씀드렸고, 사기꾼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32만 원이면 어디, 여기네, 여기. 예, 여기 사가지고, 그냥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직도 우리나라에 보면 2차 전지의 이 데미지를 못 벗어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가끔씩 요거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2차 전지 손실 받고 이제 많이 하신 분들. 있죠? 예. 문자 보낸 것도 어설픈 70대 후원입니다. 2년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예. 맞습니다. 이게 깨질 때는 뭐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요거 복구하려면 최소 곱하기 3배 정도 걸려요. 3배 이상. 왜냐하면 금액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또 급등한 거에 대한 이제 이런 환상 때문에 뭐 어느 종목에다 또 몰빵하고 이제 이러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고요. 좋은 주식을 이렇게 모았다가 슈팅이 좀 나왔을 때 좀 팔고 나오고 또 이런 거 이렇게 몇 번만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믿고 뭐 10년이든 20년 가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데, 예, 10년까지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10년까지 필요 없어요. 예, 3년에서 5년, 예, 충분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또 잘 오셨습니다. 하여튼 투자 자문사들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리턴이 엄청 크거든요. 예, 이분 손실 보는 거 보니까 이게 그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위탁으로 맡긴 거예요. 손실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8억 손해봤네. 지금 실현 손실이면 매매를 했다는 얘기고, 자, 이게 수수료하고 세금 보니까 샀다 팔았다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예, 보세요. 여기 샀다 팔았다 뭐 이거 손실이 3억이 넘게 손실이 났는데 이거 뭐 1% 0.6% 이거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수수료만 나가지. 그죠? 수수료 세금 합치면 벌써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네. 예. 제가 아는 지인이 3년 동안 주식을 해서 6억을 날렸어요. 근데 이 3년 동안 수익률 합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플러스 20%입니다. 예, 3년 동안 손실을 6억이 났는데 3년 동안 수익률 계산을 해봤더니 플러스 20%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수수료가 거의 6억이 나왔어요. 수수료 세금 합치니까. 그러니까 계속 단타 친 거예요, 단타. 예, 그러니까 막 키움증권에서 막 소고기 보내주고 명절 때 막 이렇게 선물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절대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갖고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금, 수수료 이런 거 만만치 않아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손실을 좀 보셔가지고 참 답답한데, 자문사들이 이래요. 자, 보세요. 투자자문 VIP 등급 한 달 얼마입니까? 330만 원입니다. 6개월에 550만 원. 1년 1000만 원이에요. 예. 보셨죠? 예. 이 정도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문사에 가시면. 예, 그래요. 예. 저는 진짜, 얼마나 싸게 받는지 알고 계시죠? 예, 이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보다 제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일임 상품 뭐 한국, 미국, 중국 막 지 마음대로 하겠다. 가입 금액 1억 이상. 예. 뭐 지금은 이제 장사가 안 돼서 5천만 원 이상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성과 수수료 원금 5%. 그러니까 원금의 5%. 예, 5%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원금의 5%를 넘어가면 1억 투자해 가지고 500만 원이겠죠? 예, 500만 원. 예, 500만 원. 500만 원까지는 너가 가져가고 이 500만 원 추가되는 금액에서 내가 20%를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성과 수수료라는 게. 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떼돈 벌겠네요. 그죠? 예. 저는 뭐 2배 이상 수익 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예. 집중방도 30만 원밖에 한 번 받고 많은데 예. 야, 그것도 안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예, 보셨죠? 이 정도예요. 수익금의 20% 받는다니까요. 예, 이 정도. 예. 손실을 얼마큼 냈어요. 이렇게 손실을 내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안타깝고요.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아무튼 예, 뭐 지금이라도 예, 오셨으니까 아주 잘 오셨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를 믿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소통방에 오시면 오시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저기 투자자문사처럼 1대1 자문이 안 돼요.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자문사 차리려면 저도 차릴 수는 있는데 예, 너무 이제 법적으로 복잡하고 뭐 보고하는 것도 많고 또 자문 인력도 구해가지고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하지 않지만 아무튼 예, 이런 식으로 큰 이제 경험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신규를 받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이나 받고 절대 저 신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회원들 위주로만 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소통방에 미리 와보신 게 오신 분들은 못 받은 겁니다. 예, 예, 뭐 어렵습니다. 예, 시장은 늘 어려워요. 저도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예,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수익 났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이제 예, 수익이 어떻게 보면 좀 급등주 쫓아 사가지고 수익 나는 거고 그렇게는 한계가 있어요.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말고 좀 이렇게 좋은 주식 찾아가지고 사서 홀딩하고 수익 나고 또 찾아서 홀딩하고 수익 나고 예, 그거 계속 한 두어 번만 하시면 자산이 엄청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도 예, 그럴 수 있는 종목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은 좀 뭐 흔들렸으니까 좀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성장성이 좋냐 안 좋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산 거죠. 제가 19만 원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려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계속 가지고 오는데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스토리가 끝났느냐? 그럼 팔아야죠. 하지만 성장성이나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갖고 가는 겁니다. 예, 갖고 가서 예, 계속 수익 내고 가는 거고 또 오버슈팅 확인되면 정리하고 또 좀 저점에 있는 거 사고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렇게만 한 2번, 1년에 2-3번 이 정도만 하셔도 예, 뭐 아까 큰 손실 났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2-3년이면 다 플러스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리얼 후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죠? 여기 보시면은 예, 수익나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마이바이오 수익률 보세요. 100% 넘어가는 것들. 사실 100% 넘어가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뭐 20% 이런 거는 뭐 거의 비일비재하니까 사실 뭐 50% 예, 많이 있죠. 예, 이렇게 2차 전지 손해 본 거 과연 본전이 올까 했는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죠. 예,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리얼 후기입니다. 2차 전지 손해 본 거 과연 본전이 올까라고 했는데 예, 긴가민가 했었는데 예, 많이 했다라고 나와 있죠. 예, 가능합니다. 예, 이거 좀 리얼 후기잖아요. 예. 그죠? 예, 피 같은 돈 2차 전지 날렸다고 피눈물 난다고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이 꽤 계신데 아무튼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8천만 원 가지고 1억 4천 됐다. 예. 그죠? 예.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예, 여기 보시면 다 빨간색이죠.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LNC 바이오, 주옥 같은 종목들 많죠. 예, 메지온도 그렇고, 예, 알테오제 뭐 많습니다. 예, 뭐 APR도 뭐 200% 수익 나신 분도 있고, 뭐 많아요 지금 많은 분들. 예, 여기 2차전지 마이너스 탈출해가지고 회복하고, 예, 알테오전으로 155% 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제가 뭐 잘난 척 하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매매 내역서 보니까 그냥 샀다 팔았다 이래 가지고는 뭐 100만 원 먹었다고 좋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 안 됩니다. 예. 수수료 수입하고 이걸로 세금으로 다 빠져서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예. 그거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장세에서 야, 그렇게 손실이 많이 났다는 거는 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자문사나 자산운용사에서 그렇게 손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지금 하이닉스 사가지고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3,000% 빠지는데, 예. 결론 말씀드렸어요. 12월 11일까지 좀 조정 국면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급락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 예, 왜냐면, 예,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예, 코스닥은 얼추, 예, 여기 지지선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예, 좀 갭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임이 됐다. 빠르면 월요일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장은 늘 이렇게 예, 크게 변동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 타임입니다. 매수 타임인 거예요. 지금도 아직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좀 빠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예, 그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매매 하지 마시고 아마 아실 겁니다. 소통방에 오신 분들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런 주식을 제가 사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수익이 나서 홀딩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손실 나면 누구나 갖고 있죠. 근데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가지고 간다는 게 더 곱하기 한 2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 다 플러스 된 상태에서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 회사의 어떤 성장성에 배팅을 한 거기 때문에 시세에다가 배팅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먹고 나와야죠. 하지만 아직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갖고 있어서 오버슈팅이 나올 때 그럴 때 좀 나오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저께 그 코오롱 티슈진 예, 그것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익 실현하고 나왔더니 오늘 또 올라가죠. 예. 그래요. 그 코오롱 티슈진도 저도 한 10만 원 보고 산 건데 시장이 너무 어렵고 막 엔비디아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그냥 수익 났을 때 거의 20% 정도 됐나요? 그래도 20%잖아요. 예, 정리하고 나왔는데 더 올라가지고 35%더 된 건데 아무튼 뭐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어서 주식 못 사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널려 있어요. 좋은 주식은. 근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좋은 주식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세요. 주식시장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주식이 뭐 우리가 어떻게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종목 분석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 예,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